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가 어느새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꽤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다름 아닌 오영재의 막내 강수가 훈련 중 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참고로 강수는 UDT 요원으로 나라를 지키는 직업군인인데요. 우연찮게도 동석의 아들 한결이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한봉과도 인연을 맺게 된 것 같네요. 강수는 잠수 훈련 중 급류에 휩쓸린 동료를 구하기 위해 서슴없이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강수의 재빠른 조치 덕에 동료는 목숨을 건졌지만 강수가 크게 다치고 말죠. 한편 한결을 만나러 병원에 와 있던 미애는 혼수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강수를 보고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미애는 마치 심장이 내려앉은 듯한 표정을 짓고 마는데요. 역시나 강수와 미애 사이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선 등장인물 소개에 이미 스포성으로 공개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미애가 갓난쟁이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부분인데요. 그럼 잠시 미애가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독고탁의 부인이자 세리의 엄마, 눈치는 9단의 잔머리는 100단. 생존지능 최고의 자기 포장의 달인이라는데요. 본인은 재벌가 사모님답게 행동하려고 애쓰지만 몸에 벤산티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고 만다고 합니다. 유독 딸 세리한테 집착하고 있는 중인데요. 옷 입는 것부터 화장하는 거, 먹는 거, 만나는 친구까지 모든 걸 간섭하고 딸을 손바닥 안에 놓고 조정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리한테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과거에 젖먹이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버린 죄책감 때문이었죠. 이로써 강수가 미애의 아들이란 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이런 사정을 독고탁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독수리 술도가에서 일하던 동료 사이였을 텐데 미애의 임신을 몰랐다는 게 꽤나 의아한 부분이네요. 물론 배를 사매고 티를 내지 않으려고 전전긍긍을 했을 듯 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과거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어느 정도 추측이 됩니다. 미애는 독수리 술도가에서 격리로 일했는데 여기서 오영재의 아버지와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사이였을 수도 있고 미애가 유부남이었던 오 사장을 유혹을 했을 수도 있죠. 물론 그 반대로 오 사장이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는 나쁜 남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애는 오 사장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지만 유부남이었기에 딱히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니 그녀는 대놓고 임신한 티를 낼 수도 없었을 겁니다. 미애는 과거 격리로 일할 때 독수리 술도가에 자금을 횡령해 독고탁과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그녀는 임신까지 한 자신을 끝내 외면한 오 사장에게 복수를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집안 사정이 어려워 순전히 돈 때문에 횡령을 했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독고탁과 도망친 미애는 몰래 강수를 낳고 술도가에 맡긴 모양입니다. 참고로 사형제의 생모는 강수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강수를 낳고 산후조리 중 위독해진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는 자신이 낳지도 않은 막내 강수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평생 좋은 아내 엄마로 살아왔던 그녀는 그때서야 비로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게다가 바람도 몰아자 혼외자까지 데려와 키우라 하니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병을 얻어 결국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드네요. 현재 사형제는 이런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지었던 장수는 강수가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장수가 자신의 일기장 같은 곳에 이런 비밀을 적어두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걸 광숙이 찾아내고 강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전개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드네요. 한편 동석은 광숙의 막걸리 납품을 받아준 이후부터 그녀에 대한 호감도가 급속히 떡락해버렸습니다. 결혼 열흘 만에 혼자 된 광숙이 딱해 보이기도 하고 자신과 동병상련을 느끼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동석. 평소 동석은 까칠한 성격으로 인해 주변에 사람을 두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까칠하고 도도하고 예민하며 괴팍하다가 바로 동석의 수식어인데요. 싫고 좋음이 확실하고 옳고 그름도 분명한 노받고 법 없이도 살아갈 바른 생활 사나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혐오하고 사람도 물건도 명품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인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된 지 15년째. 혼자 먹고, 혼자 웃고, 혼자 잠드는 외로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원래도 까칠했던 성격이 부쩍 더 까칠해졌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버럭 화부터 내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점점 이상해지나 슬슬 걱정이 들기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평온한 일상에 한 여인이 쳐들어온 겁니다. 무턱대고 다가오는 그녀를 딱 잘라 막아서지 못한 이유는 그녀가 자신처럼 배우자와 사별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평소대로라면 상대도 해주지 않았겠지만 말도 많고 정도 많고 자신을 스스럼없이 대하는 광숙에게 어느 순간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든 장광주의 맛에 푹 빠져버린 것인데요. 딱히 좋지도 싫지도 않았던 그녀에 대한 감정이 독고탁의 거짓말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독고탁과 동석은 꽤나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입니다. 독고탁은 때마다 동석에게 선물도 보내주고 한결을 세리의 신랑감으로 벼르고 있었죠. 딱히 두 사람도 실은 내색을 하지 않아 비공식적으로는 사돈이나 다름없는 동석과 독고탁. 그런 독고탁이 독수리 술도가를 망하게 하기 위해 이간질을 시작한 겁니다. 광숙은 시음회에서 장광주를 추천한 사람이 회장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 뜻도 없는 지나가는 말이었죠. 직원들은 광숙이 회장님과 사적으로 몇 번이나 만났다는 사실에 꽤나 놀라하며 광숙이 회장님 라인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동석은 다른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었죠. 딱히 동석이 광숙과 만난 건 별다른 의미가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동석은 스스럼없이 자신 같은 남자에게 다가오는 광숙에게 자기도 모르게 무장해제 돼버린 것이겠죠. 시음회에서 광숙이 동석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가 회장님 라인이라는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갑니다. 어쨌든 장광주 시음회 평가는 아주 만족스러웠고 광숙은 가계약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호텔을 나섭니다. 한편 동석에게도 광숙이 회장님 라인이라는 소문이 흘러들어갑니다. 광숙이 시음회 때 했던 동석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말들이 결국 이렇게 와전되어 버린 것이죠. 마침 이때 독고탁도 동석을 만나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고탁은 동석이 자기네 술을 나몰라라 하고 장광주를 들인다는 사실에 꽤나 화가 치밀어 오른 상황이었죠. 그래서 동석에게 뭐라도 한마디 하겠다며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할 불만은 표시하지 않고 광숙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은 것이죠. 이 독고탁이란 남자는 정말 강약약강의 찌질한 인간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독고탁은 광숙이 형제들과 재산 싸움 중이라는 거짓말을 하는데요. 광숙을 아주 돈에 눈이 뒤집힌 독한 여자로 만들어버린 독고탁. 동석은 독고탁과 독수리 술도가의 악연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딱히 독고탁이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겠죠. 동석의 입장에서는 얼마 안지 안 되는 광숙보다는 독고탁을 더 신뢰할 것 같은데요. 과연 동석의 오해가 어떻게 풀려갈지 벌써부터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